어쨌든 뭐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뭐 대권 주자들, 뭐 대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어제 윤정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대선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대선 네. 후보를 낸 상황이라서 사실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시점에 대선 후보를 뽑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에서 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서 예. 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92.81%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 개혁신당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뒤에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면서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한 건데요. 네. 윤 대통령의 파면이 만약에 돼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확정이 된다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선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뭐 개혁신당 대선 후보죠. 이준석 의원 얘기 바로 들어보시죠. 대선 승리 위해서 이제 준비했었던 게 비단 주머니 예. 얘기였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본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몇 개나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이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제 하나씩 펼쳐놓겠지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제약과 한계 안에서도 최고의 좀 새로운 운동을 해보겠다. 김문수 장관은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 중에서 제일 결이 안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단일화는 없겠네요? 저랑 만나서 대화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순위를 따지면요. 예. 아마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저랑 워낙 친하고요. 예, 뭐 그렇죠. 김문수 장관도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고요. 예.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아마 그 다음이 아마 이재명 대표쯤 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이 아마 한동훈 대표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이 올라와도 단일화 할 수도 있다. 단일화는 이런 좀 검토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준석 의원의 얘기 쭉 들어봤는데 두 분께 하나씩 질문 먼저 드릴 텐데 먼저 김상일 의원님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압도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압도적인 새로움이라는 건 본인이 이제 젊다 이런 걸 강조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새롭고 참신한 게 과도하면은요. 그 지속성이 없고 안정성이 없는 그냥 깜짝 이벤트뿐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정당의 지도자 정도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대선 행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저는 이거는 선관위에서 사전선거 운동도 한번 유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선거 운동으로 비춰지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러면은 저게 가능한 것인가? 물론 뭐 조용히 뭐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거는 행사로서 공식 행사로서 이걸 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참신함도 좋고 새로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해치는 정도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감안해야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 자막이 나갔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재지정했다.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 잠깐 듣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 범여권으로 일단 불릴 텐데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단일화 하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뭐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혹시나 뭐 대선이 결정된다면 이거 사실 굉장히 근소한 차로 또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뭐 이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예.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가봐야지 알아요. 근데 네. 만약에 뭐 이준석 의원이 뭐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뭐 지지도를 얻는다고 한다면 뭐 단일화에 어떤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단일화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많이 그리고 나갔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렇게
개혁혁신당인가요? 저렇게 뭔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개혁신당. 대선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선 후보를 뽑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사리 분별력에 좀 문제가 좀 있다. 아니, 본인은 뭐 40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40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갖고도 지금 굉장히 지금 나라가 두동강이 나 있는 상태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탄핵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 나가겠다, 내가 출마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공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선 후보로 뽑는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정당 자체에서도 이제 법률 검토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생각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